네, 오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탑비트 대표 사이트 운영 정상화 밝혀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지난 27일에 김모 대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꽤 됐죠. 얼마 전에 갑자기 중소거래소 대표가 자살하겠다는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고 사라졌다고 이제 공지를 했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공지를 했습니다. 예, 나타났죠. 어제 나타나가지고 어떤 내용을 공지를 했냐면, 고액 투자자로부터 협박 및 강요를 받았다. 전산 조작 및 장부 거래를 당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액 투자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액 투자자가 돈이 안 돼, 야,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협박하고 너 이거 해라고 불법적인 걸 강요했다는 건데, 그 불법적인 게 전산 조작 또는 장부 거래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거래소에 전산을 조작하고 그냥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는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범죄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갖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김모 대표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협박범을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사이트에서 올렸고, 무리를 일으켜서 사과한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탑비트의 직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그러니까 대표가 갑자기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화자산은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제 밝혔고요. 탑비트의 자체 계좌는 잔금이 부족해서 매수 거래만 진행하겠다 이렇게 따져봐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체 발행한 탑비트 코인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이 많이 됐을 거라는 추정이 좀 가능한데, 어제 현재로 한 개당 1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3월초 대비해서 90%나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떤 고액 투자자가 이렇게 협박하고 강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분별하게 사업 전개를 하고 다른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을 져야 될 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은 이유도, 앞으로 중소거래소가, 우리나라 거래소가 한 200여 개가 지금 넘는다고 하는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지, 특히 젊은 우리 IT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30대, 20대 젊은 IT를 짊어지고 나가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지, 투자를 아무한테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라쿠텐이 암호화폐 거래소 4월 출범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 전자상거래 라쿠텐이 거래소를 출범한다는 뉴스인데요. 라쿠텐 월렛을 4월에 출범하겠다고 보도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 금융청, 금융당국에 등록도 했고, 보도자를 통해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가 향상되고 보안성 있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라쿠텐은 작년 8월에 에브리바디스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2억 6,50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돈 한 2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회사를 이미 한 7, 8개월 재정비해서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이슈로 말씀드린 것 중에 야후 재팬도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손자회사죠. 손자회사를 통해서 거래소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 재팬이나 라쿠텐,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재팬이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손자회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진출하고 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아직 결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일단 거래소라도 정리가 되고 있고 대형 거래소들이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오히려 더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서 35개 암호화폐 등급을 발표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등급을 발표하고 있죠. 본인들은 암호화폐 거래도 금지시켜놓고 거래소도 금지시켜놓지만 등급은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5월부터 이미 전자정보산업개발연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들도 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해에 맞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기술 점수가 64%, 활용 점수가 20%, 창의 점수가 16%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평가는 평가 기준은 자의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종합 1위는 이오스, 2위는 트론, 3위는 이더리움이 차지했는데, 기술 점수에서 높은 데는 이오스, 활용 점수에서 높은 데는 이더리움, 창의 점수에서 높은 데는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 이더리움, 이오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자기들은 금지시켜놓고 평가는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을까요? 중국도 결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